저는 식품과 외식업계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50대 후반의 지식 노동자를 꿈꾸는 외식 경영 전문가입니다. 저는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두 회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식품회사. 여기서는 광고 홍보를 좀 하다가 제품 개발,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로서 아이템을 관리를 했었죠. 그리고 외식업계에서는 현장에서부터 일을 배워서 점포 관리, 마케팅, 구매, 영업, 심지어 컨세션 업무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시니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외식 창업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외식 창업하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직원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권리는 잘 따지는데 업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굳이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차라리 소비를 줄여서 그냥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외식 자금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두 번째, 식자재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원가율이 40%, 45% 돼요. 옛날에는 많아봤자 25%이 정도였거든요. 거기다가 판매 관리비, 인건비 빼면 10%도 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이유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외식업 수가 너무 많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70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인구 70명당 먹는 곳이 한 군데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70명 기준으로 해서 장사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외식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드리는데요. 제발 현상을 좀 파악해 보시고 공부도 좀 해보시고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외식업은 자기 자신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비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65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처럼 편한 게 아니고 15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점포에 가보시면 나이 좀 드신 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과연 밝은 얼굴인지 힘든 얼굴인지 그걸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의 점포를 가보시면 우리가 QSC라고 하는데요. 점포 청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창업은 나이가 많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젊어서 해야만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퇴직자분이신데 프랜차이즈를 할 정도의 재력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유금 하셔야 이거를 내가 받아도 월급만큼 버려야 된다 이러면 빨리 죽습니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퍼스널리티입니다. 그 퍼스널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직원들을 또는 고객분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갑의 입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 창업을 하시려면 일단 얼굴 자체를 항상 웃게 만들고 본인의 성격도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도 열려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품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창업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반응에 금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요. 그리고 행동 자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불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인생 퇴직하는 순간 인생 이만 결정난다. 그런 분들한테 뭐 희망을 줘서 뭐 창업하게 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라, 제발. 몸으로 때워서, 전철 타고 꽃배달 하든지 이런 거 해야지. 아니, 되지도 않는데 퇴직금 몇 천만 원 받아서 곤란한 까먹는 사람 보면 정말 속상하죠. 제 철학이 또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외식 창업해서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 벤처 사고, 명품 입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게 트렌드가 바뀌면 리모델링 해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돈을 빌려야 돼. 그래서 정말 외식을 해서 사업가가 되려면 돈을 아끼고 모아서 뭔가 좋은 사이트가 나오면 그때 배팅을 해야 돼. 해서 그걸 또 인수하고 점포 1개에서 2개, 3개, 5개, 10개 이렇게 해와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돈 쓰기 바쁘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메뉴는 최고로 맛있다. 사실은 이 메뉴를 만드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레시피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거슬리는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객 컴플레인 발생할 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부분도 사실 인건비 때문에 집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발생했을 때 피로에 경도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앉혀서 교육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음식은 정말 위생적이고 서비스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생 부분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간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만족 부분은 사실 고객 하나하나 분들의 니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충족시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좀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가맹본부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 박람회에 가보시면 상담을 좀 하죠. 그럴 때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